주민들 성남 표정으로 청와대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배신감을 많이 느껴 하는 것 같습니다. 배신감이다. 특히 뭐 북한 미사일 도발 직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북한 미사일 도발로 사실상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요. 임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랑 같은 거 아니냐라면서 성주 주민들이 급기야 서울로 상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국방부 앞에서도 지금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규탄 집회를 열었던 그 모습 가장 생생한 목소리만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드 배치, 장비 철거를 촉구하고 또한 철회하라! 박히면 잘한다 하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4기를 더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밤잠 들이도 못하고 머리가 띵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거 1번 맞히기만 무슨 사달이 나요. 이거 사달이. 새누리당 1번 계속 찍었지만은 이날 가지만은 문재인 또 1번 찍었지만은 국민 배신하기를 밥 먹던 하고 있습니다. 결국 되고 나니까 뒤통수를 쳐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동안 이준석 위원장 나왔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위원장, 저 성주에서 성나서 올라오신 할머니 바뀌면 잘한다 카디, 네.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네. 자, 저렇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어떤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것이 사실 저런 이제 할머니나 아니면 성주 주민들이 오해할 때는 가만히 둔 거예요. 네. 그 모호함을 유지하면서도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거 사드 배치 철회해주겠지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지금 저런 배신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철회하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모호함이라는 게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고요. 과거에 FTA 문제만 돌아가 봐도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FTA 반대한 적 없다. 제협상 안에 불만족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가지고 있는 모호함이라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모호함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성주 주민 입장에서는 아까 그 남자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동네가 원래 1번 찍는 동네, 그 민주당 찍는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찍었더니만은, 뭐 이번 다를 것 같아서 찍었더니만은, 결국에는 그 모호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처를 준다라는 취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여쭤보면은, 네. 우리가 이 사드 문제는 네. 우리나라의 국내 여론만 걸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 여러 나라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건 외교가에서는 이런 지적도 계속 나왔던 문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국내 정치에서 국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이입을 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후보에게 분명히 질문을 여러 번 했거든요. 사드 배치 철회하겠다는 거냐 이런 거 했을 때. 근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후보가 난 이걸로 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또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지층이라는 것이 지난 선거에 비해서 굉장히 스펙트럼 넓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이걸 관리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좌클릭을 할 거라 예상했지만은 대외 문제에 있어가지고 네.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한다든지 하면서 원래 노무현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던 지지층에서 이탈이 시작되면서 이 동력이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이 엄청나게 넓어진 스펙트럼의 지지층을 과연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전국 관리의 요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모호함이라는 게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고요. 과거에 FTA 문제만 돌아가 봐도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FTA 반대한 적 없다. 제협상 안에 불만족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가지고 있는 모호함이라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모호함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성주 주민 입장에서는 아까 그 남자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동네가 원래 1번 찍는 동네, 그 민주당 찍는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찍었더니만은, 뭐 이번 다를 것 같아서 찍었더니만은, 결국에는 그 모호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처를 준다라는 취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여쭤보면은 예. 우리가 이 장비 철거를 촉구하고 또한 철회하라! 박히면 잘한다 카대. 개카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4기를 더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밤잠 들이도 못하고 머리가 띵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거 1번만 찍으면 무슨 사달이 나요, 이거 사달이. 새누리당 1번 계속 찍었지만은, 이나가지만은, 문재인 또 1번 찍었지만은, 국민 배신하기를 밥 먹던 하고 있습니다. 결국 되고 나니까 국민들 성남 표정으로 청와대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배신감을 많이 느껴 하는 것 같습니다. 배신감이다. 특히 뭐 북한 미사일 도발 직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북한 미사일 도발로 사실상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요. 임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랑 같은 거 아니냐라면서 성주 주민들이 급기야 서울로 상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국방부 앞에서도 지금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규탄 집회를 열었던 그 모습, 가장 생생한 목소리만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드 배치, 사드 문제는 네. 우리나라의 국내 여론만 걸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 여러 나라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건 외교가에서는 이런 지적도 계속 나왔던 문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국내 정치에서 국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이입을 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후보에게 분명히 질문을 여러 번 했거든요. 사드 배치 철회하겠다는 거냐 이런 거 했을 때 근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후보가 난 이걸로 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또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지층이라는 것이 지난 선거에 비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이걸 관리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수를 쳐낸 그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동안 이준석 위원장 나왔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위원장, 저 성주에서 성나서 올라오신 할머니 바뀌면 잘한다 카디 네.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네. 자, 저렇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어떤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것이 사실 저런 이제 할머니나 아니면 성주 주민들이 오해할 때는 가만히 둔 거예요. 네. 그 모호함을 유지하면서도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 이거 사드 배치 철회해주겠지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지금 저런 배신자 이야기가 나오는 근데 거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철회하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단 한 번도